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가족여행 때문에 영상을 못 올렸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오프라벨 드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좀 민감한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요즘 저희 병원에 암 환우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암 치료를 위한 도움을 좀 받고자 문의도 하시고 약 처방도 받기를 원하셔서 오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영상 작업을 해서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다른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양리작용에는 주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양리작용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A라는 약을 사용했을 때, 투여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어떤 반응을 기준으로 해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약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여기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나 다 키우신 분들이 많을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해열제라고 해서 이부브로펜 시럽을 많이 사용하시죠. 타이레놀 시럽도 쓰기도 하고 이부브로펜도 쓰는데, 소아과에서 가장 많은 처방률을 자랑하는 게 이부브로펜 시럽입니다. 근데 그 시럽이 갖고 있는 양리작용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해열 효과가 있어요. 열을 낮추는 효과죠. 그래서 어렸을 때 소아과 가시면 열 난다면 대부분 다 해열제로 이부브로펜 시럽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효과는 소염,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열이 안 나도 염증이 심할 때는 이 약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돼 있긴 하죠. 열 날 때 아프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니까 아픈 거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그 약을 썼을 때 통증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아과 환자들이 대부분 다 이부프로펜 시럽을 받을 때는 열 날 때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걸 해열제로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염증이 심하거나 이럴 때도 그 약을 쓰면서 보호자분께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생각이, 이 약은 열날 때 먹는 약인데 왜 줬지?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그 예는, 양리작용이라는 개념은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A라는 약물이 한 10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메인 작용을 뭘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그 약물에 대한 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하면은 꼭 나쁜 거로만 착각하세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부통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이 부재가 됐을 경우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고 부통령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양리작용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주작용은 좋은 거고 부작용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부작용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탈모약 같은 경우에 미녹시딜 성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미녹시딜이 실제로 개발될 때는 혈압을 낮추기 위한 고혈압 약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혈압 약물을 개발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모발이 잘 자라고 두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탈모 치료제로 지금은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양리작용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은 생각하시면은, 오프라벨 드럭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그러니까 라벨이라는 게 이름 지어졌다는 얘기죠. 약물을 개발을 해서 설명을 할 때 콜레스테롤 약이다 이러면 콜레스테롤 낮추게끔 개발된 약이죠. 근데 그 양리 작용은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기능도 하게 됩니다.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어떤 성분들은 예를 들어서 암 대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암 대사 치료를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라벨 바깥의 어떤 의미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오프라벨 드럭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우분들이 오셔서 그런 오프라벨 드럭들을 처방을 원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이제 미묘한 부분이 겹치게 되는데 국가에서는 허가 사항이 어떤 약물을 사용할 때는 이 약물에 해당되는 어떤 조건이 합리화될 때 쓰게끔 해준 거죠. 그렇게 한 게 당연한 게 그렇지 않고 아무거나 어떤 재량에 맞춰서 하기에는 어떤 잘못된 약물 복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제화된 모든 나라에는 그런 허가사항이라는 것들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 양리작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잘 환자를 치료하게끔 하는 건데 그 양리작용 외에 부작용적인 측면이 실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암 대사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오프라벨 드럭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책을 한 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책을 보시면은 그런 오프라벨 드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이 나와 있고요. 실제 그 오프라벨 드럭을 이용해서 치료했던 본인의 어떤 치료 성공담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환자분들이 오시면 꼭 이 책을 꼭 보고 오세요라고 이제 안내해 드리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암 환우분들이 있다면은 꼭 보실 수 있게끔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대사 치료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오늘 영상을 마감할까 하는데 영국에 가시면 아주 유명한 스트리트가 있어요. 피카딜리 서클이라고 해서 비유를 들자면 미국의 맨하튼 같은 어마어마한 광고판이 돌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돌아다니는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얘기하는데 밤 야경을 찍었던 사진을 제가 올릴게요.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돌아다니고 버스가 지나다니고 자동차, 자전거, 걸어다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밑에는 또 지하철이 깔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암을 생각하실 때 주류의학에서는 암을 죽이기 위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암세포 중에서 실제 모세포, 스템셀이라고 얘기하는 모세포는 거의 건들지 못하고 그거의 너터셀이라고 하는 딸세포들을 자라나고 있는 딸세포들을 죽이는 치료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이즈는 줄었지만 스템셀, 캔서 스템셀 같은 경우는 죽지 않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지나서 항암제를 중단했을 때 더 빨리 성장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가 완벽하지가 않고 하신 후에 또 다시 재발률이 너무 높은 거죠. 대사 치료가 왜 필요하냐면은 암을 굶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암을 피카딜리 서클의 중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를 통하는 여러 가지 어떤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 도로들이 이 암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영양 서플라이 어떤 루트라고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할 건데 어느 한 부분을 막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 막는다고 이쪽으로 가는 그 모든 길들이 다 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암 대사 치료의 개념은 그 모든 서클들을 다 통제하는 데 노력을 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암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를 주로 메인 어떤 영양소로 작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얘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루트인 단백질과 지방들을 또 이용을 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모든 가운데 센터 피카딜리 서클 가운데로 통하는 모든 문들을 다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기본적인 오프라벨 드럭의 치료의 개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신다면은 저희들이 드리는 약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류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연구된 데이터에 의해서 효과적이라 즉 아까 얘기했던 주작용 외에 부작용적인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요구를 하거나 원하실 때 저희들이 이제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주된 어떤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항암 치료의 기본 개념은 암세포를 죽인다는 개념이 더 크게 되고요. 오프라벨 드럭의 기본 개념은 암세포를 굶긴다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암세포로 굶겨서 얘를 힘이 없게 만들고 나서 항암 치료 받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두 가지를 같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능의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주류의학에서 하는 항암 치료와 기능의학에서 하는 항암 보조 치료들을 같이 병합하신다면은 훨씬 더 결과가 좋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뭐 유행하고 있던 펜벤다졸이라든지 메벤다졸에 대한 얘기도 이제 좀 병합이 될 수 있겠죠. 저희들은 이제 임상 데이터가 있는 메벤다졸을 더 권할 거고요. 의사들은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나 데이터들이 거의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의 주제는 항암 목적으로 또는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오프라벨 드럭을 왜 사용하는지, 어떤 기전인지, 전체적인 어떤 결과를 설명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